주말 사이에 전해졌었던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주말 뉴욕장은 물론이고 우리 국내 시장, 아시아 시장 모두 끌어내리고 있는 이번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려봐야 될지 이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플레라는 단어를 46번이나 내뱉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정말 길지도 않았어요. 한 8분 남짓한 그 연설에서 어찌나 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던지 그게 이제 시장은 움찔하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상했던 바의 하락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상했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또 이제 이런 주제로 또 시장 또 얘기하는 것도 참 지겨운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네. 우선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연준 의장의 발언이 그 전에 그냥 크게 본다고 한다면 그 이벤트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 거지 새로운 이벤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좀 본다고 하면은 그냥 딱 느낌은 딱 그랬어요. 어떤 연준이 물가가 이제 최고치다 이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중립으로 그러니까 중심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했던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미국도 그랬지만은 그 전에 이런 매파적인 그 긴축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시장에서 일찍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번에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 하나가 어떤 시장이 좀 들뜬,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좀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그런 좀 약간의 마음은 좀 보였다. 왜냐하면 연설이 너무 간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좀 어떤 긴축에 대한 그 매파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큰 낙폭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려됐던 것보다도.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 전에 올랐던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크게 올리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차분한 좀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하방 경직성은 또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비록 양 시장이 2%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전에 처음 우리가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처럼 큰 폭의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8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주요 우리가 확인해야 했었던 잭슨홀 미팅도 다 끝나버린 거고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 생각해 볼 만한 이슈는 이제 9월 FOMC잖아요. 그에 앞서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한번 나오고 그거 확인하고 FOMC에 대한 가늠 나오고 결정 보고 이러면 또 이제 9월도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을 기다리기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 추가적인 낙폭을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나름 지지부진 혹은 변동성 장세 이런 걸 예상을 해야 되나요?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심리가 어떤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저가 매수로 이끌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되돌림 현상이라고 지금 저는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어떤 주가에 대해서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좀 반등하면서 주가 계속 가야 될 때는 역시 실적 펀더멘털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른 상태에서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는 이 경기가 올해 안에 좋아질 확률이 지극히 좀 낮거든요. 추정치도 그렇고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펀드멘탈이 경고했을 때는 변동성을 좀 약간의 좀 자제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낮기 때문에 변동성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이런 경기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내년 하반기까지도 길게 보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얘기긴 하지만은 지금부터 어떤 연말까지로 봤을 때는 어떤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그래요.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아쉬워요. 최근에 사실 7월 초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 한 달 반 남짓한 시간 동안 열심히 그래도 반등을 시도했던 주식 시장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되돌리 현상이 나타난다 하니, 그리고 이제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야 한다 하니 전체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건지 궁금해요. 사실 그동안 반등 나오면서 추가 매수한 분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큰 그림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겠습니까? 그래서 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저도 주가가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탄탄하니까 기업이. 예, 근데 뭐 이제 그런 기업들은 좀 몇 가지 추려져 있고 네. 또 그걸로만 또 공략하자니 뭔가 좀 마음에 좀 좀 불안감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럼 최근에 강한 이쪽은 어때요? 태조 이방원.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방산주들이 또 나름 시장 밀리는 가운데서도 또 뭐 이렇게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이 속출하잖아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나름 선방하는 종목들이 여기서는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좀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약간의 지금 뭐 성장주가 좀 변동성이 더 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주의 마찬가지로 태조 이방원 뭐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주와 가치주와 성장주를 같이 이제 겸비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뭐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은 7월 달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주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수주가 됐을 때 실적이 잡히는 거는 최소 이제 1년 반이랑 2년 정도의 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어떤 중반 또 하반기 때는 이거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성장주로 가야 되냐, 가치주로 가야 되냐라고 말이 많지만은 차라리 그 교집합인 그 종목들과 기업들을 찾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네. 된다고 한다면 태조 이방원도 괜찮고 뭐 전기차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섹터에 대한 좀 시장과 좀 그 리스크를 많이 안 지는 그런 기업들과 좀 업종별로 접근해야 되는 전략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뭐 크게 떨어졌을 때 뭐 나홀로 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도 현금과 어떤 주식 비중을 따로 좀 분리하면서 네. 들어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여기 플러스에서 외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 혹은 종목을 좀 더해서 교집합을 찾아본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한 1,000억 원대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이지만 최근 두어 달 사이에 무려 야금야금 먹어가더니 뭐 5조 원 이상은 순매수를 한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좀 가담하고 있는 섹터를 보면 또 나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요.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해봤으면 좋겠는데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우선 뭐 이제 8월 달도 끝나가니까 8월 달에 외국인들이 네. 가장 많이 샀던 많이 산 거. 섹터. 오, 네. 섹터로 봤을 때도 이번 한 달간. 뭐 조선, 네. 자동차, 뭐 기계 업종. 네, 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로 봤을 때는 뭐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현대차, 뭐 현대미포조, 현대모비스 이런 순이거든요. 지금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어떤 성장주와 어떤 가치주가 많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LG에너솔루션, 삼성 SDI가 지금 순매수 1위, 2위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좀 재미있는 게 네. 추정치지만 오늘 가장 매도가 심한 네. 1위가 또 LG에너솔루션이거든요. 아유. 네, 참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외국인들의 뭐 수급적으로 뭐 수급적 따라가면서 매매를 한다는 거 자체 좀 머리가 좀 어지러워요. 그러네요. 네. 하지만 뭐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뭐 LG에너솔, 삼성, SD, 현대차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어떤 전기차 또 인플레
그런 법안과 많이 네. 연동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좋게 평가를 한다고 좀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9월 달에 어떤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외국인들이 조선 기계, 뭐 자동차 많이 샀다고 하지만은 또 이제 운송, 그리고 IT 가전 또 이런 기업도 또 호텔 레저 이런 기업들 이런 섹터도 많이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대한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 적극적 매수를 할 구간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개별 기업별로 봤을 때 추정치가 그러니까 2주 전보다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때 뭐 포스코 케미칼 오늘 또 많이 오르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섹터 종목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들이자 이런 이야기는 못하죠. 하지만 이 리스트를 토대로 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의 전략을 또 기반으로 또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그런 교집합들을 찾아보면 나름 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챙겨보고 갑니다. 일단 뭐 시장 영향, 뭐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굵직한 뭐 기업들의 같은 경우는 하염없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비중을 조금 줄이고 나름 그런 이 현금으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수익을 좀 내보자 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차장님의 아이디어를 하나 주세요. 좀 괜찮아 보이는 시장 밀리지만 요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아이디어 있을까요? 우선 지금 큰 그림 보면은 이제 리스크를 피해야 돼요. 아, 일단은 피하고 보자. 일단은 그 리스크를 쉬는 피하고 것이 투자다. 가는데 또 근데 리스크를 피하는 게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만은 네. 이 리스크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그런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지 네.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봤을 때 뭐 경기 방어주라고 하죠. 뭐 통신, 뭐 음식료 또 괜찮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엔터 업종이 좀 지난주에 뭐 상승세도 그렇고 리스크가 많이 좀 그 경감이 좀 되면서 여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최근에 좀 있는 게 좀 엔터 업종이라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에 2분기 때 어떤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경기 우려감 또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코로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좀 선방했던 모습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차장님께서도 블랙핑크에 한 표 던지시는 겁니까? YG엔터로 가나요? 블랙핑크보다는 트와이스에 아, 트와이스에 한 표를 던진다. JYP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뭐 설명해 주세요. 어떤 포인트 때문에 JYP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이게 엔터 이제 3사가 아니라 4사잖아요. 하이브까지 합치면은. 근데 뭐 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게 이제 그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 네. 대한 라이크 계획이나 이 대주주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 해소가 덜 된 상태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YG엔터가 핫했잖아요. 블랙핑크의 유튜브 1억 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랬죠. 주가가 네. 좋았는데 네.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YG엔터는 이제 블랙핑크의 의존도가 좀 많이 좀 심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 블랙핑크가 뭐 다 좋아하지만 네. 또 여기에 어떤 그 뭐 판매나 신보나 또 여러 가지 또 잡음이 또 생기게 된다면 YG엔터의 주가에 대한 민감도가 클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런 것 같아요. 게임도 그렇고 이 엔터사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하이브도 뭐 마찬가지인 사례 아니겠어요? 그쵸. 네, 네. BTS 사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JYP 엔터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갖는 게 2분기 네.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SM과 이 YG엔터는 음원 음반에 대한 그 2분기 그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음원과 음반 쪽에서의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JYP 엔터가 이 음원이랑 음반이란 부분이 엔터 업체들의 그 가장 고유적인 본업이잖아요. 뭐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잘 하고 있다. 왜냐하면 JYP 엔터가 뭐 트와이스도 좀 재계약을 하고 했지만 뭐 니즈나 뭐 일지 같은 이런 그 아티스트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발매를 꾸준히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JYP 엔터가 물론 본업에 충실한 음원 음반에 본업에 충실하다고 해서 뭐 이 JYP 엔터에 한 표를 던진 것보다는 좀 꾸준함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웨스엠이나 YG&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사업 쪽에서 작년부터 진출을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 쪽에서 진출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JYP 엔터보다는 변동성이 컸을 수도 있겠지만은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다른 엔터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적게 좀 진출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 좀 제일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MD 매출이나 이런 심사업이라고 하지만 MD 같은 경우도 결론으로 봤을 때는 아티스트 라인업으로 직접 그 IP 지식 재산권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통한 이런 활용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JYP 엔터가 본업에 충실하면서 어떤 꾸준함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지금 현재는 3%대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수 구간 괜찮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만 원대 이상은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제시는 하고 있고, 근데 저는 1차적으로 한 10% 정도로 해서 6만 뭐 3천 원과 5천 원 사이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6만 3천 원과 5천 원 사이가 제가 오늘 항상 추천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를 제시한 거는 그 가격에 왔을 때 매도해라. 이게 아니라 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좋은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좀 잘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만 4천, 5천 원 터치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이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평균적인 이 목표 주가 8만 원 이상은 또 도달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추가적인 매수 가격을 6만 4천 원, 8천 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를 그래도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어떤 대안의 종목으로 하나 꼽아볼게요. 자, 차장님, 이제 또 오늘이 이번 한 주를 또 시작하는 한 주간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일정 보면서 또 우리가 챙겨볼 만한 것들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 후반에 있는 미국 고용이 제일 중요한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요. 만약에 이번에 연준 의장의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 안 나왔다면 네, 그냥 이벤트다. 뭐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이벤트라고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네, 한다면은 이 연준 의장 매파적인 발언이 그 가속화, 그렇죠. 힘을 확 실어주겠죠. 힘을 확 실어주면은 시장 같은 경우에 네, 뭐 충격이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또 올 수도 네. 있는 상황이고요. 예상은 어때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한 32만 명 정도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전달에 이제 52만 증가했잖아요. 52만 증가했고요.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는 좀 줄어든 거니까 좀 주춤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예상치 32만이 아니라 네. 35만까지 간다. 라고 한다면은 예상보다 더 잘 나오는 잘 것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네. 좀 얄밉지만 또 이제 그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한 부분이 또 자신감을 또 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시장이 좀 반응을 좀 어떻게 할지. 네. 시장의 해석에 달려 있네요. 예, 근데 뭐 이렇게 예상치가 좀 낮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선 단기적으로 그런 비는 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나라 안으로 왔을 때는 이제 9월 1일 날 이제 네. 무역 네. 경기 지표 좀 발표가 되는데 아,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가 좀 계속 적자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8월 달에 수출 동향이 나와서 적자가 그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또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를 기록한다는 부분은 결론으로 봤을 때는 달러화가 유입이 또 제한됐다라는 걸 또 확인시켜 주는 상황이니까 또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외국인들 시각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또 이제 펀더멘탈이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네. 또 이제 그 환율에 대한 또 이제 변동성을 또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참 복잡합니다. 뭐 복잡한 거고 또 이제 이 독일 쪽에서도 이제
물가 지표가 네. 좀 발표가 되는 CPI가 또 발표가 되는데 이 독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유럽 쪽에서 전체 파이 한 30% 가까이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천연가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물가 지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높게 나올 가능성도 네.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챙겨야 될 게 많은데 챙겨야 될 게 많은 거에 말씀드린 전제가 연준 의장이 금요일에 발언 안 했으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유야무야 그냥 흘러갔을 것을. 그냥 그 전처럼 네. 기대감을 또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8주 연속 어떤 네. 추매에서 했던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무엇을 시장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이번 한 주는 바로 그겁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파월의 이 매파적인 발언을 베이스로 깔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할 거란 말이에요. 각종 지표들의 이 해석을 또 시장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지켜보는 것이 이번 한 주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우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눴어요.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